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F쌤이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RF세미는 스마트폰이나 CCTV, 그리고 AI 스피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폰용 칩인 ECM과 정전기 보호 소자인 TVS 같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1분기 재무 상태와 주요 변동 사항을 공시된 사실에만 근거해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1분기 핵심 요약을 시작으로 주요 재무 수치, 재무적 강점과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와 종합 시나리오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26년 1분기의 핵심적인 재무 변화 요약입니다. 이번 분기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 매각으로 9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면서 단기순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미상환 전환사채 18억 원을 조기 상환 완료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한편 현재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동 사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 1분기 주요 재무 수치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1분기 매출액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87%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13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9억 원이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 하락해 2억 원을 기록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3%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변화입니다. 총 자산은 225억 원으로 전기 말과 비교해 1%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67억 원으로 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전환사채 상환을 완료한 영향입니다. 자본 총계는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면서 10% 증가한 158억 원으로 집계됐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8억 원으로 33%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공시된 재무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요약입니다. 먼저 강점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1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전액 조기 상환하여 관련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둘째, 유동 비율이 40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15억 원의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유동 비율이 400%로 집계되었다는 것은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외부 차입 없이 현재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약점으로 파악되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현재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둘째, 영업이익률이 3% 수준으로 하락해 수익성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셋째, 이번 분기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이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외부 시장 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입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조건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회 요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디오 감시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감도 ECM 칩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의 슬림화 추세에 따라 부피가 작은 신규 TVS 부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보유한 기존 6인치 팹 설비를 활용해서 파운드리 사업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위험 요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약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리 매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ECM 칩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며 제품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계류 중인 두 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오발 부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향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 결과입니다. 둘째,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12억 원 규모로 남아있는 단기 차입금의 만기가 연장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69%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된 우발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무 의무를 뜻합니다. 회사가 현재 19억 원 규모의 피소 사건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공시나 충당 부채 설정액의 변동을 통해 실질적인 현금 유출 가능성을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종합 시나리오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2가지 조건부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주권 매매가 유지되고 ECM과 TVS 제품 판매가 반등한다면 재무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소송 패소로 인해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하여 내부 유동성이 고갈된다면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여러 법적 불합실성이 향후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분하게 공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RF쌤이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